공무원으로 일하다 보면 내가 이런 돈 받고 일하려고, 그리고 뭐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일하려고 1년, 2년 동안 뭐 죽도록 공부했는지 그런 생각을, 저도 공무원으로 한 3년 10개월 정도 일하다가 퇴사를 했었는데요. 누가 뭐라고 해도 공무원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그 민원 응대이지 않나 싶어요. 심한 경우에는 뭐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, 그렇게 위협하는 경우도 많고,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깽판 치고 들어눕고 하는 거는 일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. 지금은 퇴사하고 2년 반이 지났는데요. 제가 진짜로 요즘에 많이 놀라고 있는 게, 그때 내가 생각이 엄청 짧았구나. 왜냐면 저는 주민센터에서도 한 2년 3개월 정도 일을 했었고, 그러면서 뭐 등초본 떼주는 그 민원대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고, 구청에서는 그 보건위생과라고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업소들 위생 단속도 하고.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? 혹시 뭐 위법이 있으면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명령하는 그런 담당이었어요. 그 중에서 특히 어렵고 힘들었던 게 그 위생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는 그 일이었어요. 그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또 강도도 세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거기에 대한 반발로 엄청나게 셌었던 기억입니다. 보통 제가 했던 게 과징금, 뭐 적은 거는 한 100만 원, 200만 원 정도인 것도 있지만 좀 센 거는 한 5천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었거든요. 그리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도 센 경우는 두 달 동안 영업하지 마세요,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.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,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인 거죠. 이 구청에서 상대하는 업소라는 게 전부 다 영세 자영업자들이에요. 그 소상공인이고 전부 다 생업으로 하는 분들이고, 뭐 그렇다 보니까 과징금 5천만 원, 영업정지 2달,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이건 거의 진짜 생존의 위협이 되는 거죠. 그렇게 엄청 강도가 센 처벌을 하는 업무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엄청나게 셌어요. 그래서 뭐 사무실 쫓아와서 뭐 난동 피우고 그런 건 일상이죠.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억울하다, 뭐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는 거죠. 실제로 이제 법적 소송까지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.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법적인 쟁송까지 가는, 그 1년으로 치면 한 10건에서 20건 정도 법적 분쟁을 했었던 기억이에요. 그렇게 하려다 보면 법률 검토도 해야 되지, 또 민원인들 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지.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현타도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가 뭐 2년차, 3년차 일 때인데요. 월급이라고 해봤자 뭐 200만 원 전후예요. 뭐 많이 나올 때는 200만 원 초중반 정도 나오고, 뭐 이런 돈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,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왜냐면 공무원 사회라는 게 뭐 일을 열심히 하거나 일을 잘한다고 해서 승진하는 게 아니거든요. 연공서열,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승진을 하는,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현타도 많이 오고 그랬던 기억입니다.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퇴사하고 나서 2년 반이나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생각이 엄청 짧았구나,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. 왜냐면 그때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배웠던 능력들이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활용을 했구나, 내 인생에 엄청나게 귀중한 자양분이 되고 원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, 그거를 느끼고 있습니다. 물론 뭐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요즘에 뭐 공무원 경력 있어봤자 사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,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공무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뭐 전혀 쓸모없거나 뭐 시간 낭비였다,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더라고요. 제가 퇴사하고 했던 일이라는 게 뭐 거의 컨텐츠 위주였어요. 지금 유튜브 영상처럼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면서 내가 잘하는 것들을 좀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, 그런 식으로 SNS 크리에이터로서 사업을 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공무원 시절에 제가 그 민원 응대를 하면서 그 배웠던 능력들을 이제 그대로 활용을 해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.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바로 이제 듣는 능력이었어요. 공무원일 때 그 민원인들이 와서 진상 부리고 뭐 위협하고 뭐 난리 피울 때마다 항상 그 먼저 듣자 라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민원 응대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를 위주로 응대를 하자.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하더라도 그 질문 위주로 하자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듣는 거 위주로 민원 응대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었어요.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줬을 때 그 민원인이 화를 덜 내고 훨씬 더 민원을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.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제가 엄청나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
듣는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쭉 돌아보면 처음에는 그 민원인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점점 그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아무리 화를 심하게 내고 아무리 난동을 피우는 민원인이라도 훨씬 더 쉽게 상대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유튜버로서 크리에이터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 나간 모든 과정도 사실은 그 듣는 능력이 가장 중요했어요. 왜냐하면 그 콘텐츠라는 것도 그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듣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이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듣는 능력이 없으면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 유튜브나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. 또는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뭐 일기장 쓰지 마라. 일기장을 쓰지 말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.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그게 정확히 듣는 능력이 필요한 일이에요.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를 듣고서 이해해야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능력을 공무원 시절에 민원인들을 응대하면서 정확하게 익히고 단련시켰더라고요.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공무원 시절에 제가 했던 일들이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엄청나게 가치 있는 중요한 일이었구나. 심지어는 퇴사하고 나서 이렇게 유튜버로서 그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완전히 연결되는 연장선상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. 근데 뭐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 민원 응대하는 과정에서 듣는 능력을 키웠던 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근데 공무원 일이라는 게 단순 반복적인 것들이 많잖아요. 뭐 보고서를 비슷한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고 뭐 우편물을 똑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발송을 해야 되고 엄청나게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무의미하게 느껴진다.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은데요.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것들도 저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그 단순 반복적인 일이라는 게 정해진 절차를 아주 꼼꼼하게 해나가는 그 연습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얼핏 보기에는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꼼꼼함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어요.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도 돌아보면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그 단순 계산하는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야지 실력이 향상이 되거든요. 그 과정에서 틀려보기도 하고 나는 여기서 왜 틀렸나 그렇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이 되거든요. 잘 생각해 보니까 공무원 시절에 그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경험이 그 꼼꼼함을 길렀고 그 꼼꼼함을 길렀던 것들이 퇴사하고 나서 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활용이 됐구나. 제가 퇴사하고 나서 했던 것들이 이제 저만의 일을 완전히 맨 땅에서부터 만들어서 해왔던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그대로 따라하는 게 쉬울까요? 아니면 전혀 없던 거를 맨 땅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게 쉬울까요? 당연히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. 그런데 항상 일이라는 게 쉬운 걸 해보지 않고서 어려운 거를 잘 할 수는 없어요. 반드시 쉬운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단련을 해야만 어려운 일을 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공무원 시절에 단순 반복적인 일들을 꼼꼼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웠고 그게 퇴사하고 나서 저만의 없던 사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됐다는 것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많아요. 사실 거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. 공무원이라는 게 또 큰 조직이다 보니까 항상 팀을 이뤄서 협력을 해서 일을 해야만 하잖아요. 보건위생과에 있을 때도 현장 민원을 나갈 때 항상 그 팀원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. 퇴사하고 나서 저랑 비슷한 프리랜서 사업가 분들이랑 협력할 일이 많아요. 뭐 결이 맞는 크리에이터끼리 모여서 뭐 함께 영상을 찍기도 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함께 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공무원 시절에 익혔던 그 협력 능력이 없었다면 과연 잘 할 수 있었을까?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그때 힘들 때는 몰랐지만 그때 배웠던 일들이 전부 다 평생에 걸쳐서 활용이 되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드실 수도 있어요. 내가 뭐 이런 대우 받으려고 그렇게 1년, 2년 동안 코피 터지면서 공부했나,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 소용도 없는데, 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, 뭐 월급 200만 원이라서 뭐 집도 못 사는데 소용없다, 뭐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분명히 뭐 저도 똑같았고요. 그 심정을 아주 잘 이해를 합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고생과 경험들이 반드시 가치 있게 활용될 때가 있을 거라고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.
여러분들 중에서 저처럼 퇴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이직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, 그게 아니라도 정년이 다 될 때까지 공직자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실 분도 다들 있을 텐데요. 근데 어떤 일을 하든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. 퇴사를 하든 이직을 하든 거기 그대로 있든 지금 하고 있는 그 경험이 반드시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귀중하게 활용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믿고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 불만만 갖고 하기보다는,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활용을 할지,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좀 직장 생활에 임하면 여러분들의 평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될 수 있게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뒤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.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공무원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나 그리고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그 노하우들을 조금 더 깊게 나누는 그런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어요. 지금 고정 댓글에서 구독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. 지금 신청하시면 제가 그 퇴사를 준비하던 과정에 겪었던 스토리랑 퇴사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노하우들을 담은 전자책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직장 후의 인생을 준비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과 관련된 더 깊은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도 나중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그 능력들이 활용될 수 있을지 그 생각을 해보시고, 혹시 나누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.